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공포썰을 읽게 되었다. 제목은 계단 아래의 그림자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젊은 부부가 환상적인 조건으로 작은 집을 임대하게 되었다. 집주인은 친절해 보였고 집도 깔끔하고 아늑해 보였다. 특히나 집세가 이 지역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부부는 그 집을 계약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이사 첫날 부부는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부부는 침실로 향했다. 잠들기 전 아내는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나무가 우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다. 남편은 오래된 나무라서 그래. 신경 쓰지 말라며 그녀를 한심시켰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내는 그 소리에 익숙해질 수 없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가끔씩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불규칙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남편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확인해보자 며 함께 계단 아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다. 계단 아래는 막다른 벽으로 막혀 있어 별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낡은 문이 하나 있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을 열자 그 안은 캄캄했고 이상한 악취가 났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춰 방 안을 살폈다. 그곳은 마치 누군가가 살다가 급하게 떠난 것처럼 뒤죽박죽인 상태였다.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과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미묘하게 불쾌감을 주었다. 그들은 얕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냉랭하고 관찰하는 듯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진들 속의 배경이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똑같다는 것이었다.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급히 문을 닫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그날 밤 아내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그녀는 계단 아래 방에 갇혀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이 벽에서 걸어 나왔다. 그들의 미소는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들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남편에게 꿈에 대해 말하며 다시 한번 계단 아래의 방을 점검해 보자고 간청했다. 이번에는 좀 더 철저히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부부는 다시 그 방으로 내려갔다. 방을 살피던 남편은 벽의 한 구석에서 벗겨진 벽지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는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보았다. 그 벽지 뒤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라는 문장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그들은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휩싸였다. 부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그날로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경고로 남겼다. 이후로도 그 집은 자주 임대하곤 했지만 예외 없이 모든 거주자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집을 버리고 떠났다. 그 집에 얽힌 괴담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고 현재 그 집은 빈집으로 남겨져 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그 집의 서늘한 기운은 여전히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때때로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집을 몰래 방문하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오래 머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계단 아래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도시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각색해 길게 풀어 쓴 것입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밤이 되면 그렇게 이야기가 많다는 귀신 들린 집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곤 했어요. 그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낡고 오래된 2층 집으로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장소였죠.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음울한 날씨에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고 우리는 유령 같은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으려고 서로 농담을 하며 집에 다가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문은 낡아 보였고 한쪽으로 조금 열린 상태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초대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첫 발을 들이며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을 때 집안은 석연치 않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루가 삐걱대는 소리와 창 너머로 부는 바람 소리가 유령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우리는 직감을 믿고 묻은 행동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진 오래된 신문과 누군가 놓고 간 듯한 낡은 인형이 보였습니다. 친구 중 용감한 녀석이 신문을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은 이 집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집에 살던 가족이 한밤중에 실종되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그때부터 그 집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으스스한 기분을 억누르며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지만 방들 중 한 곳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그 방에 다가갔을 때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불길이 흔들거리며 그림자가 벽에 춤추듯 드리워졌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희미한 일기가 펼쳐져 있었고 호기심을 참지 못한 우리는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며 알게 된 것은 이 집에 살던 소녀가 평소에 자주 보이지 않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그 친구가 이 집에 사는 유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점점 불안한 마음을 일기에 털어놓았고 끝으로 그가 나를 데려가려고 해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의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고 갑자기 문이 쾅 닫혔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방을 나가려 했지만 문은 꼭 잠긴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우리는 그 방 안에 갇혀 있었고 그때 누군가가 복도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아이 같은데 섬뜩하게도 무척 낯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밖으로 탈출하기로 결심했죠. 창밖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봤을 때 창백하고 희미한 소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촛불이 꺼지고 방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몸으로 창문을 통해 탈출에 성공했지만 그 집에서의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에서는 그 집에 대한 소문이 계속되었고 이후로 그 집에 가까이 가는 이는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며 다행히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지만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다. 직장이 서울 중심부에 있어서 출퇴근이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나는 자연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이곳으로 이사왔다. 직장 생활에 지친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쉴 수 있는 이 작은 집이 나에게는 천국과도 같았다. 이 집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곳으로 조금은 낡았지만 정감이 있는 공간이었다. 특히 뒷마당에는 오래된 오크 나무가 있어서 가끔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 나무는 이 집의 전 주인이 심었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영험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피곤해서 샤워도 대충 끝내고 침대에 눕게 되었다. 책을 읽으며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뒤숭숭하고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음악을 틀고 누웠지만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에 들게 되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뒷마당에 오크 나무 아래에 서 있었고 나무는 휘청거리며 나를 덮쳐올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빛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나무 아래로 다가갔고 그 빛이 이끌리듯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뒤집히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숨이 막히며 깨어났다. 깨어나서도 심장은 여전히 쿵쿵 뛰고 있었고 방 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나는 도무지 다시 잠들 수가 없어서 일어나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 그때 부엌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곧바로 연무가 내려앉는 새벽의 안개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다음 날 출근길에 나는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이곳에 언제부터 계셨는지 알 수 없지만 동네의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이었다. 무심코 뒷마당의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할머니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다. 그 나무는 조심해 하시며 옛날부터 저 나무 아래엔 무언가가 묻혀 있다고들 했어.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어젯밤 꿈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후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밤마다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집 안을 맴돌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집을 떠나 친척 집에서 며칠 지내기로 결심했다. 물건을 챙기고 집을 나서려 할 때 거실 창문에 무언가가 비추었다. 그것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였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와버렸다. 친척 집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그 나무가 영험하다는 소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과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그곳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래전 이 지역에 살았던 한 무속인이 나무 아래에 신을 모셨다는 이야기부터 그 나무가 안식처를 제공했던 영혼들이 있다는 전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 결국 나는 그 나무와 집에 대해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나는 나무 아래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 삽을 들고 조금씩 흙을 파내려 갔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흙이 파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속으로 된 상자 하나가 나타났다. 열어보니 오래된 책과 몇 개의 공예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그 물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고대 문양이 새겨진 책은 무언가 중요해 보였고 공예품들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특히 한 조각상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후로부터 집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점차 사라졌고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악몽도 잠잠해졌다. 어쩌면 그 상자가 모든 일이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상자와 발견한 물건들을 조심히 보관하면서 다시는 그 나무 아래를 악몽 속에서처럼 뒤적거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 나무가 무언가 특별한 영험함을 갖고 있다고 믿게 된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 나무는 이 작은 집의 역사와 어떤 연을 맺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종종 그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된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낀다.